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좋은 관계는 적정한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고 적정한 마음의 습도를 유지한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말라버리지도 눅눅하지도 않게. 그래서 좋은 관계는 마음을 오래도록 머물게 한다. 감사 스마일은 감스님들과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감스님들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오늘도 기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는 등기를 치고 이자를 내느라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 사시고 계신 거고요. 근데 돈이 어중간하게 남아서 이번에 일본을 한번 가볼까? 어디 여행을 유럽을 한번 가볼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개작살이 나고 있다. 제가 이 짤을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아무튼 이 석가모니 이 짤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10월 23일 날 다시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려고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서울로 진입 못하게 하고 이렇게 3중 규제로 묶다 보니까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금 용기를 내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방법은 잘 찾아보시면 있고 감사 스마일과 함께 그 방법을 찾아가시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랩에서 진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해명,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되면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해갖고 이 부동산 정책 위반을 하셨던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해명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갭투자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집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는데, 진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이런 갭투자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지까지는 제가 감스님들께 물음표를 던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거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주담대 대안도 지금 막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23년 초에 집을 샀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연 5%대 중반의 이자율이 좀 높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이제 좀 갈아타려고 은행에 확인해 봤더니 LTV가 70에서 40% 줄었기 때문에 9억 원 상당의 집을 산 당시에는 6억 원을 빌렸는데, 만약에 지금 대출을 갈아탄다고 하면 새 기준이 적용돼서 4억 원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문제를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저에게 개별적으로 또 물어보신 분들 중에 이제 갭 투자가 막혔다라는 이 이야기를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진짜 부동산 현재 지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진짜 실제 서울 주요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서울과 이제 맞붙어 있는 비규제 지역에 실제 11곳의 부동산 현장 분위기를 갖다가 제가 어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어제 바쁘셔가지고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되어 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중산층과 서민들을 갖다가 이한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주담대를 대안을 갖다가 해주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아탈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팩트입니다. 진짜 이자 부담 줄여준다고 했더니만 원래 이자 부담을 갖다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지금 가중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 7인, 네, 꼭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기재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혁원 금융위원장.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또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조국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분은 참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이분 사례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초고층 임대주택 짓자고 발언하면서 정작 본인 방배 3익
재건축 아파트는 임대 물량이 고작 8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참 정말 본인이 진짜 내로남불의 끝장을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들은 되고요, 왜 우리는 안 되나요? 몰라서 물으십니까? 저들은 용이고 우리는 개들이잖아요 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 저에게도 좀 와닿는데,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늦추지 마시고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진짜로 이제 원화 가치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고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오늘 10월 23일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겠지만 내리지 않을 겁니다. 동결을 시킬 거고, 아마 내리는 타이밍은 11월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내 여력이 되고 대출이 좀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진짜로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고, 만약에 내가 서울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서울로 고집하지 마시고, 서울 아직까지 지금 비규제지역, 규제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에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고양시, 덕양구, 일산, 킨텍스 주변,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구리라든지 동탄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검단 신도시라든지 운정 신도시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꼭 내 생활 반경이라든지 직주 근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현명한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집값 떨어지면 사라. 국토부 차관 논란에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진정 사과를 했을까요? 쏘리 사과할게, 말로만 하는 사과가 어렵나. 하지만 내가 했던 갭 투자나 대출은 여전히 금지다. 앞으로 중산층 이하 현금 없으신 분들은 이사 가지 말고, 만약에 이사 가게 되더라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이사를 가라라는 게 현 이재명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정말 주택 공급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적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제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솔직하게 어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만약에 라이브 시간을 2시간을 갖다 하게 되면 또 보는 사람 입장이나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1시간 한 10분 정도도 안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방송을 마치고 또 질문을 주셨던 분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부동산이 이제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제 가족들한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또 부동산 가격이 또 내려가면 또 그런 비난의 화살을 또 본인이 다 떠안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감사 스마일도 방송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또한 부동산을 갖다가 모든 투자를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적도 많이 있었고, 근데 실패를 통해서 부동산이 더 공부라든지 인사이트, 그리고 또 내적으로 더 단단해졌다는 말씀을 감스님께 이야기 드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적인 부분, 그 다음에 부동산 인사이트를 꾸준하게 좀 가져가실 것을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고, 감사 스마일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제가 한 20분 전후반 정도 20분 정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들을 전체 문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저랑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꾸준하게 인사이트를 해 나가실 것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일산은 정말 노인도시일까? 통계청 데이터로 확인한 일산의 실체. 제가 오늘은 정말 일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드릴 텐데요. 뽕네프님께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좀 드리면, 일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팩트를 잘 모르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 데이터로 검증하는 일산의 현재와 미래를 감스님들만이라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인구 구조, 교통 인프라, 의료 문화, 미래 동력, 시장 왜곡, 이 5가지 핵심 요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 프레임 1은 일산은 노인도시다. 그런데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일산 신도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4.6%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고 성남 분당구보다도 낮습니다. 그리고 일산의 지금 20, 30대 인구 비율이 일기 신도시 중 최고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땅집고의 김혜주 기자님과 좀 인터뷰하면서, 그분도 지금
일산은 아니지만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고양시에 특히 20, 30대가 많이 살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팩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경기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군본, 삼포, 군포, 삼본, 안양, 평촌까지 다 따져보니까 1기 신도시 중에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고양, 일산이다. 그리고 프레임 두 번째는 일산은 교통이 불편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4개의 광역철도를 보유하고 있고 경의중앙선, 서해선, 3호선, GTX-A로 정말 서울 중심 그리고 3대 업무지구를 갖다가 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GTX-A 삼성역 무정차 가는 내년 6월을 전후로 해가지고 일산은 정말 천지개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GTX-A 실측 데이터를 갖다 따져봤더니 100마력 기준으로 일산역은 더 4분이 더 추가되는데 100마력에서 서울역까지 18분, 근데 100마력에서 삼성역까지는 앞으로 이제 22분, 28년 정차 예정인데 저는 2027년에 아마 1년 먼저 2호선 연결 통로로 개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자리 접근성을 따져봤더니 마곡, 여의도, 가산 디지털, 상암 DMC, 홍대 입구, 마포에서 공덕, 용산, 광화문, 신논현, 강남역, 경복궁, 신사역, 신촌, 연대 이대까지 다 따져보니까 1시간 이내로 다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일자리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향후에 GTX-A가 전면 개통하게 되면 정말로 킨텍스라든지 백마역에서는 정말 시간이 절반으로 또 줄어든다. 그리고 여기에서 판교까지 가는 시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로 이게 현실이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진짜로 어제 라이브 방송 시간 때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코리아랜드 정병임 대표님께서도 본인도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고 일산에서 부동산을 오래 하시면서 진짜 지금 일산 매도하실 분들은 내년 6월 이후로 매도 타임을 늦추시고,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2028년까지 GTX-A 삼성역 정차 될 때까지만 좀 물건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요 거점까지 40분 이내 접근이라든지 우수한 일자리 접근성이라든지 경기 서북부 거점 도시로서의 자체 고용 기반이 충분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킨텍스라든지 지금 라이브시티, K컬처밸리라든지 테크노밸리까지 이렇게 앞으로 일자리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창릉이라든지 대구까지도 이제 앞으로 일자리들이 들어오게 되면 진짜 명실상부하게 1기 신도시 중에서 일산이 이제 또 정말 전환의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세 번째 프레임은 분당보다 열등한 도시다.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다. 이것은 분당의 집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분당과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빠르면 내년 이맘때쯤, 조금 더 늦어지면 28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좀 평가를 갖다가 이제 조금 다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산의 실체라든지 의료라든지 문화상업, 교육환경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데 정말 좋을 거라는 말씀. 좋다. 지금 현재도 좋고, 일산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특히 내 집 없이 세입자로 살고 계신 분들은 살기가 너무 좋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고 있고, 특히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벨트, 덕양구 스타필드 고향이라든지 이케아 고향이 있는 곳도 진짜 세입자들의 천국이다. 전세 가격도 높지 않고 월세 가격도 높지 않고 서울로 출퇴근하기 너무 좋고 쾌적하고 그런 곳이 지금 1기 신도시인 일산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게임 체인저라는 이 내용, 25년부터 28년까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GTX-A가 개통을 했고,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과도기를 지나가면서 GTX-A 삼성역 정차가 28년에 이제 가시가 될 텐데, 저는 28년보다 내년 2026년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우리가 느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라이브시티가 이제 미국에 있는 정말 유명한 라이브 레인션이라는 그런 회사가 지금 K컬처밸리에서 세계 최대 공연 기획사인 이런 곳이 이제 라이브시티에 지금 들어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경기도지사가 딴지만 걸지 않으면 진짜 라이브 네이션이 들어와서 진짜 고양시 일산 킨텍스를 아마 뒤집어 놓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또 남아있는 대규모 재건축, 일산 전역에 48개소의 특별정비 예정구역이 또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 진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 좋아질 곳이 일산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 정말 창릉 신도시와의 시너지, 그리고 이제 고양시 전체 이상의 상승의 동력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 경쟁자로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 같이 협업해가지고 전에는 일산과 창릉,
쌍두마차 개념으로 갔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대곡이 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세 개의 그런 핵심 축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갈 건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공교롭게도 GTX-A 역사가 들어있는 킨텍스역, 대곡역, 창릉역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고양시를 갖다가 천지개벽할 수 있는 세 개의 축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 저평가되는 이유, 향후 전망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는데 데이터가 말하는 일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얼티메이텀님께서도 1기, 2기 신도시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이번에 이제 1기, 2기 신도시에게는 기회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초고가 시장을 겨냥한 핀셋 규제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물론 3기 신도시도 보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3기 신도시는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LH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기, 2기 신도시를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랑 생각이 너무 비슷하고 미래 전망을 앞으로 2030년까지 봤을 때 재건축 사업의 본격화, 선도지구를 또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광역교통망 GTX 확충, 이 도시가치의 레벨업을 해준다는 이 이야기. 감사 스마일이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 않지만 저는 지금 GTX 이 이야기를 정말 몇 년 전부터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GTX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티메이텀님께서도 GTX가 그리는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분명히 1기 신도시라든지 2기 신도시에 들어올 건데 지금 고양시가 지금 일산이 1기 신도시라고 하면 2기 신도시는 운정 신도시고 여기에 이제 창릉천 벨트는 저는 2.5기 신도시다. 물론 택지지구이긴 하지만 삼성원흥, 기축, 향동, 덕은의 5개 택지지구가 창릉천으로 통해가지고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2.5기 신도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기, 2기 신도시를 갖다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축의 쾌적함과 자족도시로의 진화가 이제 2기 신도시인데 여기 보시면 판교, 광교, 동탄, 위례, 운정, 검단 신도시 같은 이런 곳이 이제 2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도 앞으로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선교통 후 입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게 2기 신도시가 조금 안타깝고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도 선교통 후 입주를 갖다가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GTX-A 창릉역이 2030년에 이제 개통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것도 선교통 후 입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전망을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미래에 어디에다가 투자를 갖다 해야 되겠다 아니면 미래에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1기 신도시 그리고 더 나가서 2기 신도시를 갖다가 지금 주목해야 되고 또 동탄과 파주 운정에 이제 양 끝에 위치한 이곳이 최대 수요지가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제가 방송 때 이야기 드리겠지만 평택 지제역까지 GTX-A가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도 서울 수도권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비교 분석 및 최종 전망을 갖다 해드리면 투자자 관점이라든지 실소유자 관점에서도 저는 이제 얼티메이텀님께서는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2기 신도시 판교, 광교, 동탄, 또 GTX-A 라인에 있는 운정 신도시까지도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이제 내년이 2026년이니까 앞으로 4년 정도 남았는데 수도권의 공간구조의 재편이 아마 GTX-A가 가져올 거고요. 또 재건축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공급 확대와 지역 가치 상승을 갖다가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GTX 호재가 맞물리는 지역, 특히 분당과 일산, 평천을 중심으로 시장 강세가 예상이 되면서 2기 신도시는 GTX 개통이 임박하거나 완료된 동탄, 운정을 갖다가 지금부터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현명한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앙에서 킨텍스 3전 시장이 오늘 본공사 착공을 갖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엑스의 5배 된다라는 이 킨텍스의 3전 시장 착공식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우리 일산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K컬처밸리라든지 킨텍스 1, 2, 3전 시간까지 다 집적되면서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1기 신도시가 또 재건축을 해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앞으로 한 10년 후에 되면 일산이 다시금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중심에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GTX-A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GTX-A는 일자리를 싣고 그리고
바이브 네이션이라는 그 회사가 K컬처밸리에 왜 들어온다고 했을까요?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GTX A 킨텍스역 때문에 바이브 네이션이라는 정말 세계 최대 그런 공연 전시 그런 회사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감히 이야기 드리면서 킨텍스의 삼선시장은 고향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점이자 대한민국 마이스 지형 앞으로 또 일사를 갖다가 천지개벽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날씨는 조금 풀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가을 행복 가득하시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